네, 지난해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살인 줄 알았는데요. 알고 봤더니 2년간 교제한 남성보다 6살 많은 내연녀가 살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살해 직전 두 사람은 크게 다퉜습니다. 유부남인 내연남에게 이혼하라고 종용을 하다 다툼이 커졌고 결국 흉기로 남성을 숨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 남성이 자살을 했다면서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대법원까지 선보이곤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3개월 만에 붙잡혔는데요. 1년 넘게 장기 도피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건 이 여성이 쌍둥이였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지만 더 똑같아지려고 보톡스와 필러 같은 성형 시술까지 하며 신분을 감춰왔습니다. 가뜩이나 닮은 꼴이었지만 시술을 통해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아졌는데요. 경찰도 이 여성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여성을 검거했던 경찰의 말과 여성의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부위에 대한 그 보톡스라든지 시술을 똑같은 부위에 했고 똑같이 얼굴을 맞췄습니다. 도피 생활을 계속 하기 위해서 성형을 한 거 아닌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심정만 좀 말씀해 주셨지만 어떠세요? 내연남을 살해하고 쌍둥이 동생 행세를 하며 도망을 다닌 이 여성에 대해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존 트라볼타가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페이스 오프. 예, 이 얼굴 바꿔가지고. 근데 완전히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김 박사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지금 40대 여성, 붙잡힌 여성이 성형수술했다고 그러는데, 일란성 쌍둥이 여동생처럼 수술했다. 아니, 쌍둥이면 똑같아서 수술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부위별로 약간씩은 다릅니다. 예, 약간씩은 다르기 때문에요. 예. 아마 동생을 대동하고 가서 동생하고 똑같은 부위에 만약에 뭐 이게 좀 채울 게 있으면 필러라는 걸 채우고 또 뭐 뺄 데가 있으면 보톡스를 맞고 해가지고 동생하고 얼굴을 아예 똑같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 동생에 대한 어떤 이 법적인 문제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생, 물론 그건 그런데, 이거, 아니, 그렇게 똑같이 생겼으면 어떻게 잡아요? 잡혔어요. 이제 검거가 되면 뭐 이제 검문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동생 지문은 어떻게 할 수 없겠죠? 지문은 안 되죠. 그죠? 네,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은 다르겠죠. 네, 아마 동생 신분증을 분실 신고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여러 장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 장을 받아서 그걸 사용했을 겁니다. 아니, 강태용도 성형 수술했다며요?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아, 쌍꺼풀만 했어요. 아니, 네. 쌍꺼풀만 하면 그거 못하러 해요. 그거 별로 인상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 수사관들이 그 범인들의, 수많은 범인들의, 그 수배된 범인들의 얼굴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수사관들은 특징점을 봅니다, 항상. 내가 추적하는 이 사람은 눈이 특징이 어디에 있다, 귀에 특징이 있다, 이 특징점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눈을 많이 봐요. 근데 눈을 쌍꺼풀 수술하거나 눈 쪽을 조금 변형을 해버리면 사실 그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저 망막 수술했잖아요, 얼마 전에. 망막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왼쪽 내 쌍꺼풀이 생겼어요. 이거 없었는데. 아, 근데 아무도 못 알아차리시게 안 변했잖아요, 지금. 근데 어쨌든 성형을 그렇게 한다. 이게 결국 잡기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 40대 여성 중형 선고 그거 어느 정도? 근데 제가 볼 10년 선고를 했는데 그렇게 중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인했는데 그 10년이면 뭐 약간 낫거나 그 맞는 형이라고 보이고 그 이유가 판사들이 주로 재판할 때 이런 우발적인 살인 경우에 그 동기를 많이 보거든요. 살인의 동기. 동기를 보는데 아마 내연 남녀니까 이 내연녀가 아마 엄청나게 사랑했는데 그 남자가 전처와 이혼하고 자기가 결합하겠는데 안 해가지고 싸움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살인에 이르렀다. 아마 그게 자기의 사랑의 동기가 살인의 동기가 지극한 사랑이었다. 이걸 아주 강력히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역 10년을 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신고를 하고 갔어요. 경찰에다가. 그래서 자기가 최소한도 죽였다. 수사기관에서 살해한 범인이 누군지를 수사하는 과정은 없었어요. 본인이 자기가 스스로 찔렀다고 내가 찔렸고 얘기를 하고 도피를 한 거죠. 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김 박사님도 잠깐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동생처럼 성형수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동생의 동의가 있고 동생이 돕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럼 범인 도피로 동생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조력을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만일 적극적으로 조력했으면 동생도 범인 도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처벌이 어느 정도 심한 그렇게 왜냐하면 형제간이기 때문에 2년이야. 그 형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고 예. 2년이 할 겁니다. 2년이. 2년 이하. 근데 어쨌든 그런데 만약 이 여성이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도주를 하지 않았으면 형량이 더 낮았겠네요. 오히려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 길로 도주해가지고 성형까지 하면서 지속적으로 도피를 하니까. 그건 고의성이 굉장히 있다. 사후에라도 이제 계획적으로 움직인 게 아마 작용했겠죠. 근데 자수라는 것은 처음에 신고한 게 자수가 아니고 자기 그렇죠. 범죄 사실을 가지고 수사 관서에 나타난 걸 자수라 그러는데 신고만 했지 잡히기는 결국 경찰에 잡혔기 때문에 자수 감경은 그렇게 아마 못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그 성형수술까지 해가면서 도피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참 이 과학기술이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별로 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